관련해서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 1시간 30분 넘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그러니까 반드시 낙마를 아마 지금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이 해명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이 말이 좀 바뀌는 그러한 그 형태이기 때문에 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초장부터 아마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된 이유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제출 미비는 꼭 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도 나온 얘기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도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여야 공수가 바뀔 때도 보면은 항상 자료 문제로 이제 신경전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자료를 요구한 쪽도 과도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불필요한 자료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또 핵심적인 자료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던데 인사청문회법이나 이제 직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가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현저한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자료 제출을 이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단히 애매해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청문 후보자들 대상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해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자료 요구하는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차피 지금 뭐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일단 지금 거의 질의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번에 시작하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질의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좀 실갱이를 하다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문제도 뭐 양측의 그 주장이 다른 상황이고 뭐 가스펠 의혹도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검수 완박이라는 법안, 뭐 그 용어 가지고도 아까 좀 다투던데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법안 가지고 뭐 여러 이제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오후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정치적인 이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죠. 어느 청문회보다도 말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모두 인사 발언을 통해서 검수완박의 그러니까 상당한 부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한다. 국민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그러니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지금 한동훈 이 후보자의 모두 인사 발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향후 지금 이 검수완박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금 그러니까 향후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과 경찰의 책임 수사 체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검경 수사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법은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드러내는 쪽으로 됐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들을 아마 민주당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상당히 아마 이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소모적 공방으로 국민께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잠시 후 11시 50분에
이 속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0분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또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그 이른바 이제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검언 유착 사건 그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 여야의 공방에 다 그 하나의 맥락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을 쟁점화 시키는 거죠. 그 채널 A 사건을 이제 얘기를 소환을 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또 유난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측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말이죠. 막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고 이미 예상했던 바예요. 예상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최강욱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해서 이해충돌 회피에 해당해서 당장 오후부터 지금 이 청문위원을 뭐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은 사법 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대로 가겠죠. 예. 예,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예.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번이나 있다. 네. 5년간의 행태랑 180도 다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0분 정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4번의 임명을 강행할 때 당시 야당이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방어의 논리로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가 있다든지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공세로 지나치게 자료를 요구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똑같이 입장이 바뀌었지만 말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분 안에 과연 어느 정도의 뭐 협의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지사지 않은 자세.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상대의 입장이 돼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오늘 회의 진행상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견해차 정도는 충분히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예 가면 인사청문회를 가면 양측이 다 파행해서 끝내자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를 국민들 앞에 내세워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의혹들을 낱낱이 그러니까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 지금 뭐 수적 우위를 이용을 해서 이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갈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충분하게 자신의 입으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동훈 후보자 우리가 앞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탄탄하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이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청문회장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박 논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이 타임아웃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하기도 했어서 잠시 후 열릴 속개될 이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청문회는 오늘 끝날 거예요. 근데 전 뭐 파행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이게 왜냐면은 이 청문회 자체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단히 정치적인 청문회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른바 도덕성에 관련된 의혹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작심해서 내정한 후보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후보 다 포기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선인이. 전 그래서 파행을 갈 것이고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검수완박 용어 가지고 또 싸움을 하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다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 용어 썼다고 또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고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또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양측 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거 다 압니다 이제. 서로 저렇게 하다가 또 파행 좀 했다가 또 정회하다가 다시 또 개의해서 한 뭐 자정까지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의 우리가 판박이처럼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갈 텐데 아무튼간에 그러나 오후에는 뭐 파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봐야지 알겠고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양측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하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법리 싸움이 치열하긴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예. 네. 이 국민의힘에서 놓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이유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또 낙마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검찰 출신 윤 당선인의 이 최측근이다 이런 이유가 없지 않을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 꽤 많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후보자는 뭐 하도 많이 나온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중원부원인데 윤석열 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던 검사였고 말이죠. 그래서 좌천도 됐었고 여러 기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법무장관, 검찰총장도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예. 임명할 거예요. 할 거고 아마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서로 알면서 좀 다른 쪽에 타협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일 취임식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번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긴 그랬었는데 완전히 반쪽 내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좀 인준을 시켜주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금 부정 여론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 얘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국민의 여론에 좀 따르고 이래야지 좀 뭔가 갖추지 않겠어요? 한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같은 예, 뭐 생각이세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카드를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그러니까 인준 통과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지명을 철회하라는 식의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뭐 물론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 칼날, 검증 공세가 아주 강하다는 그 자체는요. 결국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절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청문회를 하고 나면 아마 지금 청문경과 보고서가 아마 채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재송부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재송부 요청까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시간까지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금 이 임명 강행 여부를 보고 난 뒤에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아마 의사일정으로 반영을 시켜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상당히 부적격을 판정을 이미 공식적으로 내려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인준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깜짝 발탁할 때부터 사실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법무장관 플러스 알파의 정무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내에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하고 측근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주요인 그러니까 보직을 맡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검찰 단순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잖아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자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하나의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차기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포스까지 깔아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일각의 의구심이거든요. 네, 지금 시각 11시 52분입니다. 당초 정회했다가 속개하기로 한 시각이 11시 50분이었는데 지금 여야 간 협의가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속개될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핵심 쟁점, 검수완박 관련하고 또 한 후보자 딸과 관련된 스펙 쌓기 의혹이 될 것으로 보여요.
뭐 계속 같은 얘기 나오는데 같은 얘기예요. 딸 스펙 의혹은 지금 논문 대필 의혹도 나오고 예. 또 고등학생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논문을 쓸 수 있느냐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논문이 아니라 또 에세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공방의 연속일 겁니다. 단지 언론에 제기됐던 그런 의혹을 없는 그런 뚜렷한 근거를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정말 이 딸 스펙 의혹이 물론 입시에 아직 활용하지 않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문제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그 이른바 딸 스펙 의혹, 이른바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정호영 후보자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의 차이인데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오후 돼 가지고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논쟁은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아마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시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 이걸 사과하라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아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미국에 아마 좀 대학에 입시를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요소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봉사활동은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죠. 배우자와 잘 아시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업체의 그러니까 중소 컴퓨터를 그러니까 중고형 컴퓨터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기증을 했느냐? 결국은 지금 딸의 이름으로 기증을 해서 예. 일종의 사회봉사에 대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그 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그 이름의 명의로 됐다고 지금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스펙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은 결국 듣지를 못했고요. 뭐 편하게 질의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은 많았지만 지금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2시에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양측에서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상당히 그 관철해야 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예.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일종의 그러니까 기선제압용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지금 점심 먹으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이 간단한 유감을 표하는 식의 형식을 통해서 저는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회의는 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뭐 늦게까지 치열하게 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이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과하라. 왜 여야를 분열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예. 민주당이. 근데 검수완박은 아까 뭐 국민의힘 의원도 그 얘기 하던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얘기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지 않았죠 아직.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는 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권은 일단 완전히 기소와 분리되고 예. 수사권은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일단 저기 한동훈 후보자가 유감 표명해야 되겠죠. 저렇게 얘기 나왔으면은 네. 유감 표명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유감 표명한 다음에 정상화 시켜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저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유감 표명도 안 하고 그럼 또 그게 또 그 부분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가 그런 의도 아니었다. 단 그러나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그 검찰 관련에 대해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내 얘기를 한 거다. 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유감스럽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 가지고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저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사과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4시에 속개됩니다. 오늘 정치연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